함수. 드디어 함수를 배우는군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함수를 계속 배워왔는데 뭐 갑자기 또 함수래, 그지? 2차 함수도 함수였고 1차 함수도 함수였고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또 함수래 갑자기.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대로 함수를 배우는 날이겠습니다. 이거 좀 잘 배워놓으면, 이쪽 함수 쪽 파트를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할 때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42쪽에서 함수 3개에 필요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이런 그림들이 예시로 있네요. 자, 원래 함수는 원래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 뭐 1차 함수 막 해왔지만 결국에 원래 함수는 입력값을 어떻게 출력하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컴퓨터 작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엑셀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겠죠. 엑셀을 다루고 뭐 이것저것 다 다룰 텐데 엑셀에서 다 맨날 함수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다 보면 함수 거릴 건데 그때 말하는 함수나 이 함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즉 어떤 걸 입력하면 뭔가 출력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 네모칸 박스가 F고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F라는 아이가 이 1을 어떻게 처리해서 뭐 3을 내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함수의 시작으로 아마 배웠을 거야. 이런 느낌이야. 함수는 이런 아이야. 즉 이 네모칸 박스 자체가 함수인데 그러면 그 함수라는 아이는 결국에는 결과물이 뭔가 나오는 아이인데 어떠한 동작을 해서 1을 가지고 뭘 했어. 뭘 했더니 딱 이게 나왔어. 하면 입력값과 출력값이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 고등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돼 있니? 3이 나온대. 1이 들어갔을 때 여기 3이 이렇게 딱 나오고 2가 들어갔을 때 여기 4가 나오고 3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3이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러니까 1 여기 x 안에 있는 1과 y 안에 있는 3이 대응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대응관계라고 처음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응관계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짝이 어떻게 지어 있니? 어떻게 짝이 지어져 있니?를 대응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대응하고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 지어주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느낌이 바뀌었지? 정의에 여러분들이 이전 단원에 배웠던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 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집합, 그쵸?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고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집합이면 뭐였어 얘들아? 그냥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의 모임이었죠. 모임, 그쵸? 그래서 여기선 그냥 x라는 집합의 모임이 있고 y라는 집합의 모임이 있어. 얘네들이 짝지은 거야. 그거를 대응했다, 대응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집합 x랑 요 집합 y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함수의 세계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집합이 정해져 있을 거고 나오는 아이들의 집합이 따로 정해져 있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들어가는 아이들을 여러분 중학교 때도 뭐라 배웠어? 함수에서 들어가는 x값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정의역이라고 불렀을 거고 그리고 이 전체 나오는 애들, 나올 수 있는 아이들 공역이라고 불렀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대응이 돼서 딱 출력된 짝이 지어진 아이들 공역 중에 짝이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어? 치역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세계에서 시작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의역은 뭐라고?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태까지 여러분들 2차 함수 할 때도 맨날 어떤 함수를 y는 f, x라고 우리 이렇게 써왔잖아. y는 f, x 써왔잖아. 그치? 이게 무슨 의미야? x라는 값을 f라는 함수에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y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여기 x에 해당하는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해당하는 게 정의역.
정의역들이 저기 x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때 해당하는 y, 여기서 말하는 y는 물론 치역은 맞는데 우리가 일단 공역에서 후보가 되고 그 중에 진짜 나온 요 fx 이 자체가 치역이다라고 좀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까? 괜찮아요? 공역, 치역, 정의역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익숙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함수란 이런 거죠. 예쁘게 연속적으로 그림이 끊기지 않고 예쁘게 그려져 있는 얘네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숙한 함수지 않니? y는 x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익숙한 그림들이 다 함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함수라는 거야.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지정만 해주면 예를 들어 1이고 예를 들어 2고 3이야. 1을 넣었더니 1을 나왔어. 2를 넣었더니 2가 나왔고 3을 넣었더니 3이 나왔어. 이건 함수야? 자, 저건 확실히 함수일 거야. y는 x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했어. 그럼 얘는 함수야? 얘도 함수야. 즉 이거를 정의역을 문제에서 정의역을 1, 2, 3으로 지정하고 공역을 1, 2, 3으로 얘기했다면 이것도 함수야. 그냥 이것도 그냥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함수였지만 오늘부터 이제 진짜 함수의 근본적인 걸 다루면 그냥 정의역이 주어졌고 걔네가 대응되는 값들이 이렇게 다 공역에 있다면 이제 이건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x를 넣었을 때 나올 y가 문제에서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진짜 있어? 하면 함수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41쪽 맨 밑에 보면 그림 2 해놓고 왜 그런 점박이만 찍혀있는 이 뭐야 이거 함수도 아니고 순서쌍처럼 생긴 걔네도 다 함수라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것도 다 함수. 그냥 좌표만 딱딱딱 찍어놔도 함수가 될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천천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자 보자. 함수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건 이거지. 결국엔 지금 정의역이라는 게 있어서 정의역을 공역에서 대응되는 아이들을 찾아서 실제로 대응된 아이들은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건 이거야. 그러면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고 다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야 돼. 이런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면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인데 그럼 이건 정의역, 얘 정의역, 이거 공역. 그래서 대응관계를 쭉 봤더니 1이 1이고 2가 2고 3이 3이야. 이러면 요 1, 2, 3 다 공역 중에 짝이 지어진 아이들 얘네가 치역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런 예쁜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이런 대응 관계를 줬어. 자, 여러분들한테 함수가 이런 대응 관계래. 예를 들어서 1이 자 정의역에 있는 1이 함수에 들어갔더니 두 가지 값을 낸대. 이러면 함수인가? 이런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즉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의 핵심은 하나의 정의역은 뭐라고 표현해야 너네가 와닿으려나? 정의역의 원소는 짝이 하나여야 된다.
정의역은 무조건 공역에서 짝이 하나만 있어요. 이 말을 함수의 세계로 좀 돌려서 어렵게 조금 제대로 얘기하면, 즉 아까 내가 함수는 뭐라 그랬죠? 어떠한 값이 들어갔을 때 막 뭔가 작업을 해서 결과값을 딱 내는 그 행위를 함수라고 했는데, 즉 어떤 값이 들어갔어. 근데 결과가 두 개 나와. 그럼 우리는 의도한 게 이게 아닐 수 있잖아. 1을 넣었어. 그럼 우리의 의도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해야 돼. 근데 막 2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우리의 의도랑 다 깨지잖아. 그치? 그럼 작업이 안 되잖아. 1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라는 아이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갔을 때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막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정도 나이 돼서 막 직장에서 일할 때 엑셀 같은 거 다룰 때, 아니 어떤 값을 넣었는데 막 값이 두 개 나와. 이러면 에러입니다. 에러. 컴퓨터에서 막 에러 났다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값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지. 이런 건 함수야.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아. 함수 정의되려면 하나의 x는 하나의 짝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걸 좀 머릿속에 가지고 갑시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 얘기가 어딨냐? 88번인데 88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면서 1, 2, 3번이랑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선택지 1번의 대응관계를 보니까, 이 선택지 1번의 대응관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눈에 띄어? 정의역엔 1, 2, 3이 있고 공역에는 A, B, C가 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1이 공역에 있는 C에 대응돼 있고, 정의역에 있는 3이 공역에 있는 B에 대응이 됐어. 근데 2가 대응이 안 됐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어디도 안 갔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래도 안 돼요. 함수는 정의역이 짝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짝이.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는 짝이 이게 무조건 하나인데, 이건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0개도 안 돼, 2개도 안 돼, 3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돼요. 오직 하나. 그래서 1번은 디귿과 연결이 되겠죠. 요 2가 대응되는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다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정의역은 다 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선택지 2번은 어때요? 별 문제 없죠. 선택지 2번 보면 1도 A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C로 가요. 그럼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공역에 있는 아이들은 짝이 없어도 될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아이죠. 두 번째 아이. 여기 첫 번째 아이. 자, 이 두 번째 아이를 봤어. 자, 정의역은 오케이, 만족했어. 1이 A로, 2가 A로, 3이 C로 이렇게 각각 짝이 하나씩 있어. 근데 공역 입장에서 봤을 때 짝이 없는 애가 하나 있잖아, 그렇지? 공역은 짝이 없어도 돼요. 공역은 남아도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걸까? 그럼 여기서 이런 함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죠. 공역은 뭐지? 하면 여러분들은 공역은 집합 A, B, C라고 써주면 돼요. 집합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공역을 써주세요 하면 집합기호로 쓰셔야 되고, 정의역도 집합기호로, 치역도 집합기호로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치역 해놓고, 치역은 A하고 C다라고 이렇게. 즉 공역에서 즉 Y 값들의 모임에서 정의역과 짝이 지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도 되는데, 이 경우엔 그냥 B는 공역에만 존재할 뿐 치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역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의역에서 대응된 Y 값들의 모임이에요. 정의역과 짝이 지어진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정의역과 짝이 지어진
정의역과 짝이 있는 모임이야. 쉽게 얘기하면 정의역과 짝이 있어. 얘네는 상관없어. 정의역의 짝과 상관없이 그냥 y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y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같은 얘기를 벌써 한 10번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역, 치역, 정의역 요 세 가지 단어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요수학 후반부, 빠르면 요수학 후반부, 늦으면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교시에 1대1 대응, 1대1 함수 요쪽 들어가면 계속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다를 때 계속 이럴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구분이 돼야 그 설명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공역은 y 값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야. 근데 치역은 x 값이랑 짝이 지어진 아이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두 개 꼭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요게 뒷부분에 엄청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선택지 3번 대응 관계를 보니까 1이 혼자서 정의역에 있는 1이 혼자서 욕심쟁이처럼 y에 있는 b에도 대응되고 c에도 대응됐지. 이러면 안 돼. 양다리 안 된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어요? 각 단어들의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이제 92쪽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92번에서 함수인 것만을 고르세요라는 건 함수가 정의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서 판단해봐라는 겁니다. 이제 92번을 보면 92번 기억. 한번 대응 관계를 같이 표시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대응을. 자, 기억에서 y는 x 제곱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 함수에 들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제곱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을 이렇게 0은 제곱하면 0이 되고 1은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문제 없네. 그쵸? 문제 없죠? 함수죠, 함수. 즉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다 짝이 하나씩밖에 없어. 그리고 0하고 1은 그럼 여기서 뭐야? 얘네 둘은 이름이 뭐죠? 얘네 둘의 모임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치역이 0과 1이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은 0, 1, 2, 3인 함수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니은은 y는 이번엔 절대값 x 더하기 1이네. 겁먹지 마시고 그냥 x를 어디다 넣는 거야? 즉 정의역에 있는 요 원소들을 여기에다가 넣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절대값을 취하고 1을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은 절대값을 만나서 1이 됐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 0은 1이 되고 1은 2가 되네, 이렇게, 그치? 얘도 문제 없잖아. 정의역이 각각 하나의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대응이 되고 이때 요 1하고 2는 또 둘은 치역이 되겠죠. 이렇게 치역. 얘네가 치역이 되는 거고. 디귿은 y는 x네. y는 x네. 이번에는 어떻게 돼? 들어가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네. 짝이 없지, 그치? 못 그어. 대응 관계가 없어. 여기 0 짝이 여기 있고 1은 짝이 여기 있어. 그럼 이러면 함수 아니야.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그쵸? 아니 x가 짝이 있어야 된다니까. x는 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리을 뭐야? y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여태까지 만나오던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그러면 3이네 3. 0이 들어가면 1이고
1이 들어가면 1이네.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때 1하고 3이 또 치역이고 해서 함수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괜찮죠? 짝을 다 지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94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 줄 테니까 한번 그림으로 판단해봐. 그래프로 판단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94번 판단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정의역도 예쁘게 줬네요. 어, 94번 딱 봤을 때 당연히 괄호 3번은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니? 괄호 3번은 2차 함수지. 그렇지? 여러분들 여태까지 항상 해왔던 2차 함수가 딱 그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94번에 3번은 일단 함수야. 함수야. 그러면 94번에 1번 대응관계를 딱 봤어요. 여러분들 점이 찍힌 걸 딱 봤어.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겨? x가 몇일 때 문제가 생겨? 1일 때 문제 생기지. 여기 1일 때 보니까 어때? 1에 넣었더니 0도 나오고 1도 나오잖아. 점이 두 개 찍혔잖아. 하나의 x에. 그치? 이러면 함수 아니야. 이거 함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괄호 2번 얘는 함수야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 원이야 원. 원이잖아. 원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원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 단원에서 원 단원 이름이 뭐였어? 원의 방정식이었죠. 방정식이랑 함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뒤늦게 나와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도형 파트에 함수라는 단원이 하나도 없었을걸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1차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내가 좀 팁을 주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래프를 줬어.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면 얘들아 세로직선을 그으세요.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세로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세로직선 그어서 교점이 0개이거나 즉 교점이 1개가 아니면 세로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1개가 아니면 다 함수가 아니에요. 세로직선 그어서 함수 1개가 교점이 1개가 아니면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당연한 말이지. 세로직선 그어서 여러분들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지. 자, 1에서 여기다 세로직선 그었어. 교점이 하나, 두 개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i가 두 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걸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바로 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세로직선을 그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원의 방정식이 다행히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가 돼 있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정의가 돼 있대. 그러면 정의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아무데나 세로직선 그었더니 교점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잖아. 그럼 하나의 x가 들어갔을 때 두 개의 y 값에 대응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욕심쟁이처럼 짝이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정의 여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없거나 두 개 이상이다 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세로직선을 그으면 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 정도 하면 함수의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98번을 가볼까 합니다. 98번.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짜 함수를 맨 처음 배우던 그날로 돌아가서 한번 너네 해봐라는 겁니다.
함수값 구해봐. 쉽죠?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처음 하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함수에 대한 각종 기호들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3 더하기 F 루트 3. 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예쁜 함수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준다는 거. 얘네도 다 함수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말을 만들기만 하면 걔네 다 함수야. 들어갔을 때 대응되는 아이를 만들 수만 있으면 다 함수야. 함수는 그 짝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야? 얘들아.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야. 요런 거 해석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걸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이 함수 F 입장에서 자, 이 함수 F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가 됐대. 그럼 얘는 이 함수 입장에서 뭐죠? 정의역, 치역, 공역 중에 정의역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함수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R에서 R로 간다. 그럼 여기 두 번째 R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치역과 공역 중에 공역이에요. 이건 공역이에요. 이건 공역.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의역을 줬고 공역을 줬어. 그러면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함수겠네요.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그리고 함수 F를 봤더니 유리수면 그냥 내보낼 거고 무리수가 들어오면 제곱해서 내보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F3은 유리수잖아. 3을 넣을 건데 3은 유리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루트 3은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내야지 해서 3인 거야. 정답은 6이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을 되게 멋있게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답이 한번 해보자. 102번 한번 해보세요. 102번. 102번.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아까 구하세요 했는데 숫자만 쓰면 안 돼. 집합기호 빠뜨리면 틀립니다. 정의역도 공역도 치역도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어떠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얘네 하나의 모임이야. 묶여 있어 라고 얘기해서 집합기호로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집합기호로 꼭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뭐 더 내가 해줄 필요 없죠? 그러면 이번엔 104번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F는 G를 만족시키래. 그럼 여러분들은 F는 G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 해석을 좀 같이 보죠. F는 G래 얘들아. 어떤 의미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 서로 같은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서로 같은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함수가 그럼 서로 같다. 어떻게 돼야 될까?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뭐가 똑같아야 될까요? 얘들아? 정의역 똑같아야 됩니다. 정의역 똑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 나온 결과값 있지. 치역이죠, 치역. 근데 단순히 치역이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 정의역이 일단 똑같아야 되고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 됩니다.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요 문제에 기역 같은 거 하나만 해볼까? 기역. 자, 둘 다 F도 G도 얘들아 지금 정의역이 -1과 1이래. 즉 -1하고 1만 F하고 G에 넣을 거야 우리는. F라고 G하고 두 개의 함수에 -1하고 1만 넣을 거야. 그럼 기역을 딱 봤어. F라는 아이는 X야. GX라는 아이는 X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F라는 아이는 X가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X에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이게 대응관계야. F라는 함수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그러면 G라는 아이는요? G라는 아이 1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지 또?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또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니까 어때? 이게 대응관계가 똑같은 거 아니야? 즉 들어간 i에 대한 결과물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F에도 1이 들어가든 G에 1이 들어가든 둘 다 1이고 F에 -1이 들어가든 G에 -1이 들어가든 -1이야. 즉 들어간 게 똑같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 것도 똑같아야 돼. 그렇죠? 이래야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면 니은디귿 해보세요. 판단해보세요. 어때? 니은 보니까 F-1은 -2야. G-1은 1이야. 이러면 대응관계가 어때? 다르지? 이러면은 함수가 안 같아. 들어간 게 똑같은데 나온 게 다르잖아. 이러면 똑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디귿은요? F랑 G에 모두 -1이 들어갔더니 둘 다 2가 나와. F랑 G에 둘 다 1이 들어갔더니 둘 다 0이 나와. 이러면 대응관계 똑같은 거야. 들어간 게 똑같은데 나온 게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땐 서로 같은 함수가 맞아. 이렇게.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 즉 서로 같은 함수란 들어간 게 똑같을 때 나온 것도 똑같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의 기본이 끝났어요. 함수의 기본이 끝났어. 용어도 조금 낯설고 평소에 만나는 표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지? 싶은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 결국엔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구나. 그게 그냥 함수입니다.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구나. 다만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할 뿐입니다. 정리됐어요? 그래. 잠깐 재정비하시고 이제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좀 깊이 나갈 겁니다. 어디냐면 48쪽입니다. 48쪽. 이제 이쪽 가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명칭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겁나 헷갈려요. 얘가 좀 많이 헷갈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지개도 좀 피시고 졸음을 깨시고 이것도 그냥 하고 지나가면 나 숙제할 때 이게 뭐더라? 저게 뭐더라? 문제 푸는 애 한 세월 걸립니다.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좀 처리할까봐 거기 48페이지 쉬운 것부터 좀 처리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함수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이 함수의 종류는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응관계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응관계를 가지고 좀 함수를 좀 막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쉬워서 얘부터 볼게. 자,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 항상 같다 라는 느낌이야. 항상 같은 느낌이야. 뭐가 같냐라고 하면 들어간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똑같은 거야. 입력한 걸 그대로 뱉어내. 입력값은 출력값이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 y는 x지. 그게 항등함수야.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다짜고짜 y는 x다라고 하면 돼요. 항등함수라는 걸 보면 딱 y는 x다라고 떠올리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뭘까? 상수함수는 이 단어에서 이 상수에 주목하는 겁니다. 상수에. 상수는 뭐야? 그냥 어떠한 특정 그냥 값이지. 어떤 특정 값이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뭐가 들어가든 항상 같은 값이 나와. 뭐가 들어가든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1 이런 거. 즉 그래프로 생겼으면 가로직선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가로직선입니다. 가로직선. 이런 거지. 여러분들 떠올려봐. 가로직선을. 어떠한 좌표 평면 위에 y는 1이라는 가로직선이 있어. 이건 어떤 의미를 갖지? 어떠한 x값이 들어가든 항상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언제나 1이다 라는 아이죠. 그렇죠?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어떤 놈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난 1만 나와.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괜찮아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좀 쉬워서 먼저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항상 괴롭히는 건 얘입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근데 이 두 개는요, 안타깝게도 고2까지 함께합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는 용어는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수학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두세요. 자, 1대1 함수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용어에서 여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1대1 1대1에 일단 주목합시다. 자,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y에 1, 2, 3, 4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응 관계를 막 표현해 봤어. 1이라는 아이는 1로 갔고 2라는 아이는 2로 갔고 3이라는 아이는 3으로 이렇게 갔다. 요게 1대1 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칭이 1대1로 됐다는 거야. 다 하나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입니다. 이게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저렇게 대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왜 우리 아까 대응 관계 하다 보면 요런 대응 관계도 있었잖아. 1이 1로 갔는데 2도 1로 가버리는 거지. 3은 뭐 3으로 갔어. 이러면 어때? 이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야. 즉 이렇게 1대1이지. 이렇게도 1대1이잖아요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 혼자 두 놈이랑 매칭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안 돼.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도 하나의 x랑만 짝이 지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y가 혼자서 욕심쟁이처럼 두 i랑 짝이 지어져 있잖아. 이러면 안 돼. 1대1 함수는 x 입장에서도 y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딱
쌍쌍이 딱 커플만 이룬 상태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안 돼. 뭐야 이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볼 때 재밌어하는 상황인가? 안 되는데. 짝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자,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즉 이제 써주면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 맞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y가 욕심쟁이처럼 두 i와 짝을 지었거든. 얘는 1대1 대응.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명칭이 다르잖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지금 용어가 다르지, 그치? 근데 상황이 대충 보면 비슷하지 않니? 뭐가 차이나 혹시? 뭐 무슨 차이일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좀 무슨 차이일까 혹시? 내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딱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뭘까? 얘는 함수라서 함수로서 정의만 되면 돼. 근데 1대1 대응은 대응까지 다 돼야 돼서 짝이 없는 아이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모든 대응이 1대1이다라는 얘기야. 대응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응이 딱 1대1 짝이 완벽히 싹 다 예쁘게 지어졌죠. 이러면 1대1 대응. 근데 얘는 봐봐. 얘 4짝이 없지. 얘 4짝이 없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짝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1대1인데 그러니까 하나씩 매칭이 되면 되는데 함수로서 정의만 되면 되는 거라 y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는 대응 자체가 모두 1대1로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짝이 없는 아이가 있어버리면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럼 이 상황을 정리해줄게요.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줄게. 상황을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낯설고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걸? 1대1 함수에 놓고 정의역 x의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뭐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 근데 시험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1대1 함수라는 용어보다 그 표현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그냥 정의역에 원소 중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 걔네를 뽑아서 함수에 대입했어. 넣었어. 그랬더니 나온 그냥 함수 값이 달라. 서로 다른 두 개를 넣었더니 나온 결과값이 다른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그럼 1대1 함수야.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해둔 그림을 볼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두 개를 골랐어. 근데 그 어떤 두 개를 고르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함수값은 무조건 달라. 그러면 딱 예쁘게 대응이 하나씩밖에 안 돼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치? 그죠? 딱 짝이 하나씩밖에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게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저렇게 어렵게 수학적으로 정리해놨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의미를 보면 이거 1대1 함수다 라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표현에 보면 1대1 함수다 라고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엔. 자, 아까 내가 정리한 상황을 보면 그러면
얘네도 일단 하나씩 짝이 지어져 있는데 요 4 짝이 없는 하나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 했지,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일단 첫 번째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1대1 함수인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1대1 함수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짝이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로 이것까지. 그래서 근데 대응이 다 완벽하게 짝이 있어야 되잖아, y값이.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 여기 4라는 아이가 짝이 없어버리면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응 관계라서 단 하나라도 대응이 비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대응된 결과물과 대응된 결과물이 뭐죠 여기서? 1, 2, 3이죠, 그쵸? 짝이 다 있는 y값들, 그치? 그리고 이건 뭐야? 이게 치역이지, 치역. 짝이 다 있는 y값들은 치역이잖아. 그리고 이 y 전체 값도 1, 2, 3이잖아, 그치? 얘 전체도 공역이잖아. 그러니까 짝이 비지 않으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치역은 얘네잖아. 얘네가 치역. 공역은 이거 전체. 근데 누구 때문에? 4 때문에 혼자 지금 짝이 없잖아. 그래서 얘가 공역에 들어있고 얘는 치역이 안 들어있어요. 둘이 서로 지금 불일치하고 있잖아. 그치?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랑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해보러 갈 겁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